뉴스인싸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인싸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요, 종이신문과 전자신문 구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고시희까리 통통쌀 16kg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멤버십 가입하시고 신문, 구독 신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특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싸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코너는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저는 그 좀 특이한데요. 저는 원래 그 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언제까지요? 24살까지. 근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소풍 가서 그냥 간 정도?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내가 절에 가야겠다. 승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20대. 네, 24살 말에.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 없어요. 그냥 아침에 딱 눈 뜨고? 1월 며칠 요맘때인데요. 요맘때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내가 머리 감고 중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살겠다. 하루 아침에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갔더니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절에 가서 이제 머리 감고 이제 행자라고 해서 이제 지내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승려가 되어야겠다 해서 오늘 올라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족들은 반대하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전혀 들리지 않고 필요도 없고. 가족의 말은 신경도 안 써요? 진짜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가끔 이제 중들의 용어로 하면, 승려들의 용어로 하면 전생에 업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그때 제가 잘 나갔는데 그래요? 갑자기 이게 딱 버리고. 어떻게 잘 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나왔고, 이제 어느 대기업의 공채 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좀 다니기도 했고. 24살 때? 예. 군대도 안 갔다 오셨나 보네.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신의 아들인가 보네. 예.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너무, 근데 저뿐만 아니라 머리 깎으러 오는 사람 그 뒤에도 제가 후배들도 이렇게 보면 그게 뭘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정리하고 그러고 오는 사람은 없고 갑자기 이렇게 딱 와가지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깨달음은 아니고 이제 갑자기 염리심이라 그러는데 세상이 싫어진 거겠죠. 네. 지금 후회는 안 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세요? 예. 신기하네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 저는 정반대죠. 저는 저희 정반대?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제가 막내인데, 아들 셋, 딸 둘.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워낙 어렵게 목회를 하시고, 저희 어른 세대들은 다 그랬고, 또 실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 안수를 늦게 받으셨어요. 아주 늦게 받으셔서. 제가 대학원 신대원 2학년 때인가 그러셨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저희 둘째 누님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너가 아버지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이러면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속으로 그랬죠. 나는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르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처럼 고생 안 하고 좀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되고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명한 목사가 된 건 맞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교계에서는 저는 완전 비주류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처럼 이런 활동하면은 일단은 제가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본 게 벌써 한 6, 7년 넘은 것 같아요. 안 불러줍니다. 거의 불가촉 천민처럼 저를 이렇게 대하는. 어쨌든 그럼 지금 후회는 안 하세요? 그럼요. 두 분도 확신적이시네,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저는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 진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네. 진리의 영역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진리, 기독교 안에서의 진리가 이게 인생의 진리구나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이재명 대표가 피습이 됐잖아요. 네. 생명에 이제 지장이 없지만 어쨌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본인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당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라 그러면 정치가 징글징글하고 맞아요. 너무 싫을 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손쉽게 그냥 거기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건데 네.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이 트라우마도 상당할 것 같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싫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위험하고 예. 가족들도 좀 그만하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스님들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본인들은 어떻게 할까? 좀 그런 것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주변에서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정치를 하라는 분들이 막 있어요. 아. 뭐 또 뭐 발언하고 막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이제 정교 뭐 분리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너무 싫을 것 해보면 같아. 응.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나는 버리고 싶지가 않다. 그렇죠.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물론 네. 제가 공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도 저렇게 버티고 계시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네. 원래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크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났고 또 불교의 유명한 고승들도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진짜 죽을 고비를 맞아요. 넘겼다가 또 건강이 좀 회복세 중이시라고 하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크게 된다는 전례에 비추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더 크게 되실 수 있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예.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죽었다 살아날 뻔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나이가 너무 이게 터울이 크니까 저를 안 낳으시려고. 네. 그래서 약도 드시고 막 그러셨다고 막내라서? 하는데. 예. 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 크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정세균 총리께서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현해 살수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이 그 출전을 오해해서 그 민주당 대변인께서 그 얘기의 용례가 백범 선생이 그 윤봉길 의사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네. 현해살수라는 말은 그 다비문이라고 해서 예. 답이. 왜 승려들이 죽으면 스님들 돌아가시면 이제 그 화장 절차를 그렇죠. 다비식이라고 하는데 그 맞습니다. 전통적인 게 다비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 절벽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나뭇가지를 놓는 것이 진짜 대장부다. 현해살수 대장부라는 그런 일곱자가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거 보고 왜 저 다비문에 장례식에 있는 말을 인용했나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아이고. 어차피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용기 있게 이걸 놓고 떨어져서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을까 했는데 그 뒤에 현해살수 뒤에 그 이재명 대표 피습당해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는 거 보고 야, 그 참 정세균 총리가 그거 알고 한 말은 아닐 텐데 왜 불길하게 다비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제가 의아한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다행히 건강 회복 중이시라고 하니까 저도 쾌차하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재명 대표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실은 이 피습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예. 굳세어라 금수나. 그래서 따온 굳세어라 굳세어라 이재명. 제명아. 예, 힘내라 이재명. 네. 뭐 저도 스님과 함께 빨리 잘 회복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이런 얘기 하세요. 이재명이 사이다가 너무 김이 빠졌다. 그런데 뭐 저도 민주당을 잘 모를 때는 도대체 대표가 돼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네. 이게 저기 대표되더니 너무 사람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잘 아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재명 정말 그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그 전쟁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너 나가라, 이씨.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너 나가라? 네, 너 나가라.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최근에 쓰신 글에 저도 참 동의가 되는데, 이재명의 죄는 기득권과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고 이 사회의 구조에 아까 싸우겠다고 한 그런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민주당 내에 있는 기득권들, 뭐 그 기득권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 그 지지하는 의원들이 10명도 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버티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네. 것 같고 네. 잘 회복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세어라. 얼마나 힘들까. 네. 그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무시하고 했던 게 결국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뭐 이런 거 혹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고등학교도 그렇죠. 대학도 못 나온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도 참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분을 보면서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존경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뭐 저 학벌도 변변치 않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비참하고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견뎌주시고 네. 뭐 소명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스님도 한마디 하셔야 되죠? 네. 아, 이재명 대표님께 네. 뭐 저는 뭐 앞에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네. 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면은 그게 된다. 크게 네. 돼요? 그게 되죠. 생각이 바뀌니까. 네. 이른바 유식하고 우아하게 얘기하자면 생사의 기로에서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은 지식이나 뭐 이렇게 경험이 아니고 생사의 기로에서 딱 그걸 돌파해서 나올 때 새로운 세계가 딱 열린다고 하는데 생사현관을 타파하는 마음 절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다를 것입니다. 그 통도사 주련이라고 하는데 통도사 네. 대웅전 이 주련에 걸려 있는데 백전노장이 지불법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전노장이 오히려 불법을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사의 기로를 이렇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새해 덕담 이런 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스님이 그 준비해 왔는데 네. 올해 트럼프가 옵니다. 트럼프가 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도대체 이 전국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네.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내 정치 상황은 고심은 할까요? 하죠. 그래서 대통령인데 국내 정치 상황은 뭐 어떻게든지 굴러가죠. 외교는 진짜 행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김태호 실장도 이제 뭐 그 냉전 체제에 입각해가지고 미국 중심 외교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본인이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을 해결할 이제 트럼프가 옵니다. 남북 관계도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트럼프가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말할 거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서 전국의 이슈도 다 뒤집고 그동안 했던 모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다시 재세팅할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위기 관리 잘 하시고 버티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때까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올 때까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네. 그건 큰형님이 이제 바뀌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저는 사실 윤 대통령하고 성격이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럼 둘이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들어요.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돌변할 수도 있다. 왜냐면 큰형님이시니까. 예. 예. 스타일도 맞고. 거기는 힘으로 하는 세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돌변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큰형님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뭐 조폭 문화도 아니고 갑자기 막 바뀌어요. 아니 그게? 뭐 검찰이 조폭 아닙니까? 검찰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위에서 상명 하복 체제니까 아마 트럼프의 컴백이 이루어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지금과 다른 저는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이라는 그 북한의 외교술이 있는데 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봉하겠다라는 것을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와서 지금 통미봉남이 성공하게 됐어요. 김정은이 남조선을 평정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트윗으로
판문점 사진 올렸다는 거잖아요. 좀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실은 트럼프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에도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나라 전쟁은 안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안 나죠. 왜냐하면 어. 트럼프가 내 친구 김정은하고 바로 평양 가서 노벨 평화상에 도전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남북 관계가 열리게 되죠. 네, 전쟁은 안 나겠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 현실이. 그리고 아마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에게 트위터로 얘기할 거예요. 좀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해라.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는 아마 한시름 네, 형님. 놓고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일사불란한 외교, 정치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 스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마 그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어떨까 정말 궁금한데 그 이번에 그 재보궐 선거 지고 강서구 재보궐 선거 지고 완전히 스탠스를 다 바꿨잖아요. 근데 바꾼 게 아니라 다시 회고했던 물론. 네. 그런데 그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다 돌아섰지만 그때는 뭐 다시 마치 무슨 이쪽 좌 노선을 갈 것처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본인의 생각이 지금 없어요. 머리가 순백처럼 깨끗하신 분이야.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큰형님의 이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 흐름도 있지 않을까. 노선을 확 바꿀 수도 있겠다. 그래요? 예, 우리에게는 정말 다행이다. 예. 그런데 요즘 김건희 여사 왜 이렇게 안 보여요? 김건희 여사 지금 네. 자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제가 좀 덕담이라기보다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난 10일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께서 굉장히 위축되시는데 네. 저는 사실 10일 28일 날 김건희법,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고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하고 개식용법이 통과 못해요. 김건희법이 통과 못해서 네. 어차피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300만 애견인이라고 그러는데 개 키우는 사람 300만은 넘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1000만이라고 그래요, 1000만. 그래 1000만 애견인의 애절한 소망이 담긴 이 개식용 금지법이 28일을 통과 못하고 김건희 여사께서 자숙하는 바람에 상당히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나온 거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개식용 금지법이 너무 처벌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네, 개를 지금도 동물학대법에서 사실은 하는데. 근데 기존에는 이 법의 체계가 동물학대법에서 도살금지로 네, 도살금지. 그 법안이 작성됐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등장하셔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서 식용금지 쪽으로 그렇죠. 도는 바람에 처벌이 너무 엄격하다. 그다음에 3,500개의 개농장이 있답니다.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3,500개의 개농장 보상에 대한 부분이 좀 과중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그 사람들 3년인가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전부 폐업시키는 방안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아직 정리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힘을 잃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개식용금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도 힘내시고 너무 사람들의 정치에 끼어서 구설수에 오르고 하지 말고 이 개식용 금지법 이런 거 어차피 개판된 거 하나라도 끝을 내라. 네, 개판된 거 이쪽을 좀 신경 써가지고 저는 개를 키우거나 그런 사람 아니지만 이 88 올림픽 이후에 계속된 애견인들의 이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로 이렇게 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법에 이 동물학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벌금형하고 병과가 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징역형 이상의 실형하고 같이 나올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물보호법 98조에 동물학대 처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과 다르게 개식용 금지법이 지금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원래 특별법을 지난 12월 안에 제정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식용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부 다 금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식용개 사육이 이제 안 된다는 게 사실 핵심이었었는데, 그래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거였는데, 결국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 회기 중에 이 법안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내년에 잘 해결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님 본인 코가 석자여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빨리 개시경 금지법 말했던 거 해결해라. 이게 지금 중요해요.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급해요? 아니 저가 급해요,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개판된 거. 어차피 개판된 거 급해요? 개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인간 문제 좀 나중에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교수님 알겠습니다. 말씀 이거 같아요. 네. 인간 세계 끼어들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네, 개나 챙겨라. 개들이랑 놀아라, 개랑 아. 놀아라 이러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정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의 식용개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말할 때 한자로 개견이 있고 개구가 있습니다. 네. 백구, 황구,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잡아먹던 개거든요. 그렇죠. 노랑이, 예, 네. 황구 이런 애들. 애견 이렇게 말하지 애구라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잡아먹는 개는 구였는데 먹을 수 있는 개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잡아먹는 개를 잡아먹지 않으면 동시에 어떤 문제도 생기느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구, 황구가 과연 더 키워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잘못하면 종이 처음부터 없어져, 종이 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 전통적인 개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백구 황구 개들은 종이 아니고 다 네. 잡종들이. 아, 왜 그러세요? 잡종은 한국에만 있는 아니 그래서 개인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사람들의 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 다 반대해가지고 지금 개장수 손잡고 이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사람들 나와 아니, 있는데. 대통령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먹는 개가 따로 있고 키우는 개가 따로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종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아 종은 아니고요. 일단 키우고 예뻐해 줍시다. 어쨌든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가 싫더라도 개식용 금지법은 저는 볼 때 이제 빨리 통과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국민 86%가 이게 지난 2024년 9월 20일에 네. 나온 여론조사였는데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국민 86%가 개고기는 안 먹지만 개 식용 금지 찬성은 5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86%가 난 개고기 안 먹어요. 네. 그러나 개 식용 금지법은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나 그거는 찬성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맞네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냥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57%고 만약에 이걸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처벌까지 한다 그러면 더 줄어들 거란 말이죠. 이게 설문조사가 개고기 소비 및 인식 현황 조사 결과인데 지난 8월 전국 만 18세에서 59세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40, 50대에서도 증가는 했어요. 네. 옛날보다 훨씬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난 싫다. 그거는 말씀이 타당한 게 사실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오버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쵸, 예. 역사상 음식을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먹어서 처벌하는 이를테면 뱀 식용 금지법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어쨌든 그쵸. 예. 알겠어요. 자, 개판 됐으니까 빨리 어쨌든, 빨리 예. 개식용 금지 완성하라. 이게 김건희 예, 예. 여사한테 보낸 메시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할? 아니 뭐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지금 그냥 그러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냥.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가 뭐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거나 말거나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도 먹지 않지만 누군가 먹겠다고 하는 거를 굳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 준학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게 뭐가 법으로 할 문제입니까? 더 많은 중요한 문제는 산처럼 쌓아놓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이군요. 예.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 저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김건희법 하지 말고 김건희 개법 이렇게 바꿔야 돼요.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개에 집착할까요? 그러면 집에 개 고양이 엄청 많이 키우잖아요. 네, 네. 정리라도 그렇게 많이 키운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왜 개에 집착하느냐는 참 어려운 질문이고 개에 집착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한 집에 막 10몇 마리씩 키우진 않잖아요. 아유, 개랑 그런 사람 고양이 많던데요? 섞어가지고. 생각보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뭐 그냥 비슷한 꽉끼리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에서도 그 공양주라고 해서 이제 밥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보살님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 개를 아주 강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를 원래 그 공양주가 개 키우는 사람들이 비위생적이라 싫어하는데 그쵸. 그래서 개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절에 또 유기견 갖다 버리는 사람 많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애들을 그걸 잘 보살피는 보살들을 그래서 절에서 그 알겠습니다. 속칭 그 개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비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 말씀 해야 됩니다. 우리 종횡무진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새해 덕담 뭘 네. 하시겠습니까? 우리 덕담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꼭 싶습니다. 덕담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깐족거리시고. 아이고. 아니 뭐 본인 인생이 자기가 하겠다 했는데 뭐 말릴 수도 없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하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무슨 뭐 그 신년 뭐 신년사에서 했습니까? 동료 시민인지 뭔지 네, 동료시민. 모범 시민도 아니고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한국에 어울리긴 무슨 하나?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무슨 그 뭐야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성문 종합용의 마이 펠로우 시리즈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온 네. 연설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이제 뭐냐면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미국은 워낙 다인종 사회잖아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다인종을 펠로우로 여겨라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우리가 다인종 사회도 아니고 물론 이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 그런 정서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난번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서 이거 가지고더니 이번에 또 어디서 영어 단어 그냥 번역해다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아니,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원래 오래 안 산 사람들이 아메리카의 영향을 세게 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네, 계속 그리고 해라. 또 제가 네. 사진을 가져왔는데 하나 네. 봐주시면 우리 이재명 대표 피습 당하고 난 건배. 오후입니다. 이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서상도 그렇고 인간의 도의적으로 이게 맞나? 살아오며 안 해본 건배 오늘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피습을 당한 게 기쁘다는 듯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듯이 이게 뭐 하는 건가? 가르쳐 이게 저는 오늘도 오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시간을 한 몇 년 뒤로 그냥 점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기간이 싫어요. 예. 이 시대가. 그냥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되나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너무 비참하고 비통하고 제가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네.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그 무기력해지고 비통해진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제가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이제 그 집에 돌아오려고 새벽에 그 주차장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게 될 것인가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네. 그거보다 더해.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나왔던 사진, 화면 또 볼 수 있나요? 건배, 건배 사진. 예. 근데 사진 저 찍게요. 사진에서도 제가 한동훈, 그 뒤에 거예요. 다음 사진. 예, 저것도 뭔데, 저 한동훈이란 분이 제가 볼 때 여성성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왜냐면 저 사진에 보면 저 한동훈 위원장하고 옆에 있는 여성분하고 잔을 들고 있는 높이가 같고, 저 손 모양 보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분들 보면 손 모양이 뭐 저렇지 않아요. 그냥 쭉 내려찍거나 그 미묘한 그 각도가 있는데 저 한동훈 위원장은 항상 제 눈에 뭔가 저게 저 왜 저러지 하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저 사진도 아까 보셨지만 그 정확하게 옆에 있는 여성분하고 높이와 각도가 일치해. 이게 거슬려요, 근데? 굉장히 거슬리죠. 왜요? 왜 거슬려요? 이거 다음 주 방송 스포가 되기 때문에. 거슬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네. 우리도 to be continue. 네. 알겠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횡무진 질문하고 가르침을 얻어보는 시간인데 to be continue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